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깜지라고 합니다. 이름은 깜지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50일째인데 계속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고요? 혹시 아직 무지개 다리를 건너지 못한 것일까라고 걱정하셨네요.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넜다면 강아지 별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49제 음식은 맛있게 먹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아빠는 만났는지 깜지를 돌봐주는 분이 계신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강아지로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누나와 엄마랑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본 아이의 모습은요. 마음속에 염려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두고 싶고 그렇게 전하는 편인데요. 이 아이는 염려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누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가슴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누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내가 있어요 라고요. 보이진 않겠지만 이 아이에겐 보였어요. 그 빈 공간이, 그 누나의 빈 마음에 빈 공간이 보이면 언제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하려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니는 범위가 정말 크지 않아요. 그냥 맴돌아요. 네. 그냥 놔둬도 멀리 가지 않았어요. 마치 지구의 주변을 항상 맴도는 위성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 첫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지를 기다립니다. 어서와 깜지,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에 그렇게 들렸어요. 힘차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눈빛도 털의 빛도 모두 좋아 보였어요. 누나가 남겨주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오늘로 50일째인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누나가 걱정하시네. 아직 무지개 다리를 건너지 못한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냥 교감하면서 보인 것으로도 이 질문의 대답은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마음에도 나의 기억이 남아있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누나가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집착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넜다면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어디든 가고 보고 싶은 곳을 찾아갑니다. 내가 있는 곳은 우주만큼 넓어요 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49제 음식은 맛있게 먹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것은 모두 기쁘게 즐겼습니다. 나 없이 그곳에 있지 못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 모두 사랑에 이끌려 따라온 것이니까요. 모두 나누어 주어도 될 만큼 풍성하니까요. 라고 합니다. 스노우에 여러 아이들이 잡히고 있대요. 네, 그래서 누가 우리 깜지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하시네요. 걱정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만났을까? 깜지를 돌봐주는 분이 계실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지인을간 있었는데요. 남자분이 뒤로 한 20여 미터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이라는 것만 알 뿐이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떤 아지랑이 같은 실루엣이 있어서요.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아이 혼자 있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로 다시 환생하게 된다면 누나와 엄마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나보다 누나의 마음이 먼저 선택되어야 합니다. 누나의 선택이 확고한 에너지가 있다면 충분히 나를 안내해 줄 테니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누나는 언제나 나를 지상에서 불러주었습니다. 나에게 올래? 안 올래?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깜지야 올래? 안 올래? 이렇게 묻나요? 그냥 깜지야라고 부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래? 안 올래? 라고 묻는 것은 아니에요. 올래라고 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묻지 않아도 돼요. 네. 견주님의 마음이 먼저일 거예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 사랑이고 최고였다 하셔. 누나의 잘못된 병원 선택으로 이별을 맞이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나의 여행은 완벽했습니다. 자책 마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별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나의 선택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길어서 긴 내용은 제가 전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행복하게 있어달라는 말 전했어요. 네, 그럴게요. 그렇게 있을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요청의 말을 보내주실 땐요,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되어야 돼요. 길게 설명해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해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길게도 보내주고, 어쩔 땐 그림 하나 보내줄 때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장문의 내용을 주시면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은 다음에 또 교감을 신청하시게 되면요. 간단하게 내 질문처럼 요청의 말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이는 있어야 할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옆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견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늘 옆에 있으니까요. 네, 옆에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